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전략, 오늘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1위를 차지하신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석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되시면서 이 시간 여러 번 모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수상 소감 들어볼까요? 네, 좀 영광스러운 이런 좀 네. 수상 기회가 또 와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뭐 늘 모든 이제 주가를 좀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의견을 좀 내는데 항상 좀 집중하는 거를 좀 좋게 봐주신 거를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좀 노력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신정부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AI와 관련된 전략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이 큰 틀에서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신정부 들어와서 지금 6월 이후에 AI에 대한 좀 관심도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인데 사실 국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좀 AI의 방향성은 뭐 글로벌에 있는 모델들을 좀 뛰어넘는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국가 주권의 문제가 좀 AI랑 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측면에서는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 정도는 좀 가져가자라는 그 좀 목표를 세우고서 지금 팀을 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경합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5개 팀씩 떨어뜨린 이후에 내년도 이후에는 반기에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서 27년도 상반기에 최종 팀을 좀 선정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이 가운데서 팀이 선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글로벌 B2C 서비스 딴에는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 자체가 실질적으로 GPU의 존재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 GPU의 좀 규모 싸움에서 아무래도 글로벌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조 원씩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통신사들 업체들조차도 연간에 1조 원을 좀 투여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들과의 좀 일직선 상에서의 그러한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기타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들, 뭐 플랫폼 업체들이 받을 수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좀 나누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고 있는 전략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3, 4년 사이에도 계속 이런 국가 주도형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단에서 하나 정도는 이제 국내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좀 목표를 가지고서 이런 클로바라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좀 B2G 단에 사용이 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단에는 네이버가 좀 수혜 가능성이 향후에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러한 B2B, B2G보다는 아무래도 B2C와 연관된 카카오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버티컬 서비스들을 한데 모아서 AI 에이전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결국 뭐 사람들이 이런 AI 에이전트를 좀 사용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효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혜택을 좀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카카오가 하고 있는 방향성도 좀 수혜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플랫폼주 측면에서는 신정부 들어서 더욱더 관심을 받았던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와 관련해서 이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시장에서 6월 이후에 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네. 네이버도 그렇지만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데 좀 영향을 끼친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에서는 서클이 IPO를 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같이 이제 주가가 워낙에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기존에는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카드사 수수료가 피지사 입장에서 간편결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1% 초반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들이 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수혜를 크게 볼 것이다 라고 해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수혜주로서 좀 부각을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저는 이 수혜가 나타나는 그 속도나 규모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3년, 5년 뒤에 좀 어느
어느 정도의 비중까지 올라올지는 뭐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카드 결제를 아니라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마련을 한 다음에 그걸로 결제하는 비중 자체가 저는 이제 3년, 5년 뒤에 보더라도 막 이게 30%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비중 단에 올라오긴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추정치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약간 테마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서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뭐 정책단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은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밸류에이션, 뭐 PR 측면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예. 최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는 늘 네이버보다 2배 정도 비싼 P 멀티플을 아, 받고 네.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카카오라는 플랫폼 자체가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좀 가지고 있고 트래픽도 훨씬 더 이제 높게 발생을 시키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신사업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플랫폼이다라는 밸류를 시장에서는 더 높게 인정을 과거부터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향후 1년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어떤 식으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커머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이후에 커머스가 얼마나 올라와서 실적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국가주도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업자로서 이제 선정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픈 AI랑 지금 시작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드디어 이제 연내에 나오게 됩니다. 빠르면 11월에서 12월에 출시가 되는데 해당 이제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결국 이제 윤곽을 이제 보이는 자리가 뭐 11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퀄리티가 높게 나와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따라서 향후에 좀 주가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 일단은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이버의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와 같이 굉장히 평이한 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실적상의 영향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커머스에 대한 부분은 3분기, 4분기를 조금 더 높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2분기에 기여할 수 있는 커머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플러스토어라는 새로운 앱을 출시를 하긴 했으나 워낙에 초기였다 보니까 이제서야 트래픽이 좀 늘어나고 있고 구매 전환율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마케팅비와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면서 평이한 실적을 네이버는 2분기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플러스 스토어라든지 지금 그리고 앞서서 광고 커머스 3, 4분기 정도가 된다면은 뭐 지속 가능한 수익 레벨로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를 향후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플러스토어 앱의 출시 이외에도 네이버가 6월 초부터 시작을 한 게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가 1.7%포인트였다라고 한다면 2.7%포인트로 1%를 지금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발생되고 있는 GMV 한 절반 정도를 저는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테이크 레이트가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도 1, 2분기까지도 굉장히 이제 높은 성장성을 중개 매출에서 이제 보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실질적으로 커머스 앱이 하반기에 조금 더 트래픽을 많이 발생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커머스 광고 쪽에서의 성장률도 네. 15%에서 20% 사이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치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는 이 광고 영역 자체도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한 6% 정도로 시장 성장률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시장 대비로는 늘 아웃퍼폼을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네. 업체에 속하다 보니까 10% 정도의 성장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렇게 트래픽도 증가를 하고 광고도 증가를 한다라고 본다면 네이버 전체적으로 트래픽이 증가하고 광고 증가한다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커머스에 대한 네. 부분을 봤을 때는 트래픽이 증가를 하고 있다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어쨌든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전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커머스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를 하던 부분은 네이버의 트래픽이 지난 몇 년간 떨어지고 있었고 생성형 AI에 대한 검색들이 올라오면서 네이버라는 레거시 검색 엔진에 대한 이런 좀 검색 수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4월부터 좀
나왔었는데 실제로 5월, 6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데이터를 딱 열어보니 네이버의 트래픽은 오히려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홈피드라고 해서 네이버가 작년도부터 좀 개편을 한 게 있어요. 네이버란 앱을 켜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컨텐츠를 타겟팅을 해서 이제 노출을 시켜주는데 그게 지금 잘 먹히고 있다 보니까 네. 네이버 전반적인 트래픽이 증가를 하고 있고 네이버는 버티컬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 자체가 80% 이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성형 AI 검색이 좀 늘어난다라고 해서 네이버의 전반적인 쿼리 수나 트래픽 감소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카카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들어볼까요? 카카오의 2분기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지난 좀 1년간 모든 실적을 봤을 때 좀 컨텐츠의 부진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 컨센서스에는 하회하는 그런 실적 분위기를 계속 노출을 했었는데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1분기에 좀 부진한 영향을 끼친 모빌리티 부분이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설 연휴도 좀 길고 했다 보니까 카카오티 이용에 대해서 일시적인 좀 감소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면서 플랫폼 부분에서는 확실한 회복이 있고 컨텐츠 부분에서도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전보다 좀 보완되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는 뭐 과거 대비로는 그래도 좀 평이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컨텐츠 쪽에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네이버 웹툰 그리고 카카오 엔터 쪽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방금 말씀을 해주신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웹소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숏폼이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워낙에 좀 치고 올랐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기존의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은 컨텐츠를 숏폼 느낌으로 좀 짧게 소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웹툰을 뭐 여가 시간이나 이동 시간 이런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쇼츠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사람들의 좀 경향성을 좀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웹툰이나 웹소설도 좀 짧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동영상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흡입력이 좀 떨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서 전 중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좀 웹툰을 위시한 이런 컨텐츠는 어려움을 좀 계속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고 있는데 이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 차선호주 꼽아주신다면요? 네,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네이버, 중소형주는 카페입사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는 커머스에서의 좀 업황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 3분기부터가 아무래도 TMF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로우 싱글 레벨까지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 플러스 최근에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이 소비진자 쿠폰의 효과가 성장률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쇼핑 거래 대비로 했을 때는 2.5% 정도로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커머스 업황이 올라오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페입사 같은 이런 업체들이 실적 측면에서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카페입사를 대형주, 중소형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터넷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상반기가 끝나가는 무렵 5월과 6월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주가 급등이 있었고 또 최근에 조정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좀 센티 측면에서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좀 커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숫자에 집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숫자에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이 그나마 이제 반전이 나고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잘하면서 실적 측면에서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반기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인터넷 부문 1위를 차지하신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석 연구위원과 함께 해당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